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 이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경우, 다른 상황들에 대처를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뇌 자체가 네.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전두엽이 그런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 뇌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집착을 한다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긴 굉장히 어렵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북구미 채널 최초로 의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주식은 심리다라는 책을 쓰신 최삼욱 진심건강의학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요즘엔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우울증, 뭐 불안장애, 공황장애, 또 뭐 ADHD 이런 분들을 좀 치료하고 있는데, 제가 정신과 전문의 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중독 환자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도박 중독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식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원래 주식과 도박은 많이 다른데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제 도박은 큰 돈 벌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재미삼아 시작하거든요. 호기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주식은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도박과 전혀 다른, 출입로가 다른데 과정이 똑같아요.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그래서 결과도 똑같고, 결과는 주머니만 털리는 게 아니라 멘탈이 털리고 가족들이 다 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이분들이 뭐가 문제일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책을 좀 마련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상담이나 치료를 20년 동안 해오셨다고 하니까 네네.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 아, 하는 이야기 있으면 뭐 같이 소개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많지만 한 3년 전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30대 이분은 미혼인데, 원래 출신이 대학교 때 이 주식 경연대회, 투자대회에서 입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직장인으로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손실을 한 2억 정도 본 다음에 아버님에 의해서 이제 병원에 오셨던 경우인데, 한 2번, 3번 오시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치료가 중단이 됐고, 잊고 지내는데 그 후에 한 6개월 뒤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더 심각해져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본인이 손해봤던 돈을 빨리 메꾸려고 복구 심리로 무리하게 또 마통 돌리고 주변에서 돈 빌리고 대출 다 끌어당기고 해서 더 큰 돈을 날리고, 역시 가족들에 의해서 권유받고 오셨는데, 이분도 이제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어렸을 때 이 ADHD라고 그러죠. 이게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집중력이 부족한 이런 문제로 치료를 받았던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인 것 같아서 그런 치료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한 2년 정도 지금 치료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됐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돼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 왜 항상 실패를 자주 하게 되는지, 네. 그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면 이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분들의 공통점. 첫 번째 코스는 남들이 하니까 이거 뜬다 저게 뜬다 하면서 그냥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경우, 내 속도로 내 방향으로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가고, 한두 차가 아니라 계속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불안해지죠. 왠지 나도 쫓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누가 뭘 샀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니까 급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엔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두 가지 코스로 또 나뉩니다. 처음에 한번 크게 또 같이 이득을 보는 경우, 소위 말한 이제 초심자의 행운, 이런 것들이 오면 와, 이런 게 있구나, 세상에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있구나, 이러면서 돈을 더 끌어모읍니다.
왜냐하면 더 큰 돈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빨리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한 번에 온으로 성공했던 기업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실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약세장이 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반면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손실을 보는 분들. 근데 이제 손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을 메꾸는데 초점이 있지,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이성적으로 극복할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대출하고 이 과정을 또 몰래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손실이 더 커져서 어쩔 수 없이 가족한테 오픈해서 오시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주식 관련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책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공부도 하고 남들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기업의 무슨 매출이나 성장을 분석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주식 시장의 본질적인 이 운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주식 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공부한 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주식 시장에서 공부는 사실은 계속 주가도 움직이고 계속 변하는 상황.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복잡계의 이 주식 시장의 특성상 공부를 한다고 항상 성과가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닌 측면에서 이분들이 다른 상황들에 대처를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뇌가 제가 어디서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뇌 자체가 그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우리 뇌가 사실 원시 시대 때, 고대 시대 때는 생존에 필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저 멀리서 사자 비슷한 것이 나타나면 과잉 반응을 해야, 빨리 반응을 해야 도망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나보다 약한 놈이 있으면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 생존할 수가 있었던 그런 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상황보다는 과잉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에 빨리 회피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뇌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사실은 그렇게 빨리 반응하는 뇌뿐만 아니라 진중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뇌, 이성적인 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두엽이 그런 이성적인, 논리적인 뇌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이 감정과 행동과 관련된 시스템이 대표적인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도파민 시스템이죠. 이 보상 시스템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한테 좋으면 그 행동을 계속 더 하게 만드는. 예,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부여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 좋구나, 그럼 또 거기를 찾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문제는 이 보상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지나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장 극단에 있는 게 중독 문제입니다. 자, 이 보상 시스템이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즉각적인 만족이 나중에 나오는 만족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시멜로 스터디, 이런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시멜로라고 하는 이제 사탕 같은 이런 달콤한 이런 것들을 5살 아이에게 주고, 지금 먹으면 이제 되는데 나중에 5분 참고 먹으면 2개를 더 줄게. 그럼 어떤 아이는 지금 당장 그게 먹고 싶어서 먹는데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아이는 5분 기다렸다가 더 큰 보상을 받았죠.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더 잘 살더라. 이제 이런 연구죠. 네, 근데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그 마시멜로라는 거를 5분 기다렸다가 먹는 아이들과 네. 바로 먹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나는 성격인 건가요? 네, 기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당장의 만족에 취약한 그런 분들을 자급 추구 성향,
자국, 추구, 기질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새로운 거 좋아하고 호불호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가 선호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좋은 게 기준이 되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그래서 제 병원에 심각해서 오신 분들은 대체로 자국 추구 성향이 많고 충동적이고 이런 특성들을 많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약을 하면 주식 투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타고나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땐 반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반은 길러질 수 있지만. 그래서 자국 추구 성향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까 제가 보상책에 잠깐 설명했지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분들이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뭔가 발전할 거라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좋아질 거라는 걸 기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강한 분들이 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반대에 있는 분들, 자국 추구 성향이 매우 낮은 분들은 시도조차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타고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분들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서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집착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두 번째 특성은 결과보다는 기대하거나 예측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딸한테 선물을 줄 때도 아이가 몇 달 전부터 기대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막상 딱 받아서 딱 받고 나서 하루 이틀 못 가요. 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할 때 또는 예측을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보상 시스템이 작용을 한다. 이 주식시장이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의 이 성장에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보상 시스템의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투자를 잘 못해요. 지루한 투자.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오래된 기업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고 새로 나오는 기업 앞으로 뜬다. 10년 뒤에 뜬다.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더 각인이 되고 더 뭔가 이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돼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규칙적인 보상보다는 간헐적 보상에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온다. 그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를 들면 규칙적인 보상의 대표적인 게 월급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일한 대가로 보상을 달마다 받죠. 기쁘세요? 월급날은 좋지 않나요? 그날 잠깐 기쁜데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은 무뎌지니까. 무뎌지죠. 굉장히 쉽게 무뎌지고 그런데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보너스가 나온다. 이때는 더 큰 기쁨이 오죠. 그러면 보너스가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를 때 예측이 불가능한 간헐적 보상일 때 훨씬 더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따박따박 이렇게 배당주가 나오는 데는 재미가 없고 큰 보상이 되지 않는데 가끔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가끔 이렇게 큰 수익을 볼 때 우리가 그거를 더 기대하고 그런 투자에 더 우리 뇌가 솔깃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이런 보상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0%씩 30%씩 크게 나타났다. 그러면 공포 수준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공포 자체를 빨리 회피하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치자. 그래서 패닉셀 현상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의 반응은 아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말하는 존버 현상이 생깁니다. 존엄하게 버티기. 이런 현상이 생기죠. 데니엘 카네먼이라고 하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원래는 심리학자죠. 그래서 심리학자인 분이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행동경제학에 시초가 됐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시스템 1, 2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전두엽이라고 하는 우리 뇌 앞쪽에 이 부분을 천천히 사용하고 있는 슬로우 시스템 한 가지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뇌 중앙의 변연계 여기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 패스트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빨리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협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상황에 맞게 어떤 상황에는 뭘 쓰고 어떤 상황엔 다른 걸 써야 협업이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대체로 빠른 판단보다는 진중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손해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 항상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S&P가 10%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변화에 민감한 우리 뇌의 이 패스트 시스템, 자동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등장합니다.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불안이나 공포가 생기죠.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이제부터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책도 보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 주식 공부를 쫙 하고 이렇게 투자를 진중하게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가 어떤 기업을 샀는데 나는 2배를 먹었어. 이런 얘기가 싹 들리면 갑자기 내 정보 처리는 슬로우 시스템이 확 셧다운이 되고 빠른 반응을 하게 되는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이 자동 시스템, 패스트 시스템의 대표적인